예, 이번 시간에는 열과 에너지의 중단원 마무리입니다. 봅시다. 개념 정리부터 열역학 1법칙이라고 하죠. 첫 번째 하는 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스스로 이동하는 에너지, 이거 뭐였죠? 그쵸, 이거 열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열평형 상태란 서로 접촉해 있는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져 열의 이동이 없어져 보이는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열이 더 이상 이동 안 한다는 거죠. 다음에 기체가 하는 무엇인가 모르겠지만 기체가 일정한 압력 P를 유지하며 부피가 델타 V만큼 변했을 때 기체가 외부에 한 일 W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1에 대해서 기체가 하는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W는 원래 공식은 F 곱하기 S, W는 FS였죠. 그래서 F는 여기에서 힘을 가해준 거리죠. 그래서 F는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을 압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P는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 그래서 F는 P 곱하기 A, 그래서 P 곱하기 A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힘이 작용한 거리 S, 그래서 AS, 요거 결과가 뭐야? 결국엔 V죠. 그래서 가해준 1은 P 곱하기 V, PV와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열역학 1법칙입니다. 기체 내부 에너지, 어떤 계를 이루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와 분자 사이의 인력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 등 정지한 계가 가지는 에너지의 총합을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기체 내부 에너지는 무엇에 비례하냐면 바로 온도에 비례하고요. 또 무엇에 비례하다고 얘기했냐면 시그마 운동 에너지의 총합과 비례합니다. 그럼 무엇인지 모르지만 개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델타 U는 외부에서 개에 가한 열과 개가 외부에 한 일 W의 차이와 같다. 그래서 델타 U는 Q-W. 뭐 요거를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W를 이렇게 넘겨주면 이렇게 해도 되죠. Q는 델타 U 플러스 W. 그래서 공급된 열은 내부 에너지와 외부의 한 일과 같다. 그래서 이거 뭐였니? 바로 열역학 1법칙이었죠. 봅시다. 열역학 과정. 그래서 압력이 일정한 과정.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등압 과정이었죠. 그래서 기체의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에 가한 열량은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고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쓰인다. 그래서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그래서 요 P 델타 V가 W와 같으니까 요거였죠. 부피가 일정한 과정, 이거 뭐였니? 등적 과정이었죠. 등적 과정. 그래서 기체의 부피가 일정할 때 기체가 한 열량은 모두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시키는 데 쓰인대죠. 그래서 Q는 델타 U가 됩니다. 그리고 내부 에너지. 그래서 등적은 원래 요거 공식 다시 쓰면 요것은 무엇에 비례? 온도 비례하고 요것은 운동 에너지 합과 비례한다고 그랬고 요거는 P 델타 V라고 얘기했으니까 등적 부피에 대한 부분이 여기가 제로가 되죠. 그러니까 공급된 일은 내부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죠. 단열 과정이라고 얘기하면 공급된 열이 없으니까 내부 에너지가 결국엔 E를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체가 외부에 열 출입이 없을 때 기체가 외부에 한 일만큼 기체의 뭐가 변한다? 내부 에너지가 변하죠. 그다음에 열기관의 열을 봅니다. 열기관이 고열원에서 흡수한 에너지 Q1과 열기관이 외부에 한 일 W의 B는 열효율 E는 공급된 열분의 한 일. 그래서 한 일은 공급된 열에서 빠져나가는 열.
그래서 Q1분의 Q1 마이너스 Q2가 되겠고요. 이거 나누면 1 빼기 Q1분의 Q2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열역학 이 법칙은 고열원에서 받은 열을 모두 1로 바꾸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 열기관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제2종 연구 고견입니다. 이런 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념 적용 문제 봅니다. 열과 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어떤 개와 그 개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사이에선 열과 일을 통해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맞죠? 열은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로 스스로 이동하는 에너지이다?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틀린 거죠. 뭐가 틀렸나요? 바로 저온에서 고온이 아니고 어디서? 고온에서 저온의 물체로 스스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틀립니다. 팽창하는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다. W는 P 델타 V니까 이게 커지면 그저 일을 한다. 맞습니다. 2번 봅니다. 그림과 같이 압력솥에 가열하는 동안 압력솥 내부의 기체로 이루어진 개, 요 안에란 얘기예요.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은 단 압력밥솥 내부와 외부의 사이에 물질의 출입은 없으며 압력솥이 흡수하는 열량은 무시한다. 그러면 봅시다. 열을 가해주면 요 압력밥솥 안에 있는 공기, 이상기체, 유체,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은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P 델타 V 부피 변화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 말은 공급된 열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걔가 외로부로부터 일을 받나요? 아니죠. 틀립니다. 개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요거 맞죠. 공급된 열은 내부 에너지가 증가된 거니까 맞습니다. 개가 외부로부터 받은 에너지는 모두 사라졌다? 개가 외부로 받은 에너지, 다시 말하면 공급된 열은 결국엔 뭐가 됐나요? 내부 에너지, 다시 말하면 온도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틀리죠. 그래서 찾아보면 이렇게 오겠네요. 3번 봅니다. 그림과 같이 펌프로 타이어에 공기를 빠르게 넣으면 펌프의 실린더가 뜨거워진다. 피스톤을 한번 누르는 동안 실린더 내부의 공기에 관한 설명으로 요 안에 있는 내부의 공기예요. 공기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모든 고른 것은 봅니다. 그러면 외부로부터 열을 얻는다? 외부에서 열을 준 건 아니죠. 뭐 해준 거예요? 일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공급된 열은 내부 에너지와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일인데 공급된 열이 없으니까 결국엔 뭐냐면 외부에서 일을 해준 것이 결국엔 뭐야? 내부 에너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피류에 누르면 외부에서 일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게 내부 에너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일을 받은 것이 일이 될 겁니다. 내부 에너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열을 얻는다? 틀립니다. 온도가 높아진다? 맞죠? 뜨거워졌다고 그랬으니까. 공구의 내부 에너지는 감소가 아니고 어떻게 되나요? 증가합니다. 온도가 증가했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뭐와 비례하다고 해서 온도에 비례하고 그리고 제 운동 에너지의 총합과 비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건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게 되겠죠. 네, 4번입니다. 어떤 열기관이 고열원에서 2500J의 열을 흡수하고 한 번의 순환 과정을 거쳐 외부에 500J의 일을 하였다. 봅시다. 그럼 공급된 열이 얼마야? 공급된 열은 2500J이고요. 한 일이 얼마니? 한 일은 500J만큼 일을 했습니다. 그럼 얼마큼 빠져나갔을까요? 얘가 2000J만큼 빠져나갔죠. 봅시다. 한 번의 순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열기관 내부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였다. 봅시다. 얘가 2500만큼 공급을 해줬고요. 500만큼 일을 했어. 그럼 빠져나가는 게 2000J인데 이게 내부에서 증가했다는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빠져나간 게 2000J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릴 테고요.
열기관이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량과 저열원으로 방출한 열량은 같은가요?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량은 2500이고요. 저열원으로 방출한 열은 500 뺐으니까 2000J이죠. 그래서 틀립니다. 이 열기관의 열효율은 공급된 열분의 2500J분의 한 일의 양은 500J이죠. 그래서 이거는 5분의 1이니까 0.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연력학 이법칙에 관한 표현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걸어 쓴 것은 1은 전부 열을 전부 1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100% 열기관 없다고 적었죠. 열기관의 열효율은 항상 1보다 작다. 제일 좋은 열기관이라고 해서 카르노 기관이라고 1보다 무조건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죠. 정해진 두 온도 사이에서 작동하는 어떤 기관도 같은 온도 사이에서 작동하는 카르노 기관보다 열효율이 클 수 없다. 맞죠. 제일 좋은 열효율을 가진 기관이 카르노 기관이었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되시겠고요. 그림은 열기관의 내부 에너지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여러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열효율에 대한 부분이죠. 이건 몇 법칙인가요? 열역학 2법칙이죠. 그런데 열역학 2법칙에 이거 100%한 1이니까 열원으로 빠져나가는 것에 요거 2법칙에 위배된다. 요거죠. 열역학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이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고열원에서 받은 열을 모두 저열원으로 방출하면 한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리고요. 이상기체를 사용하면 이러한 열기관을 제작할 수 없죠. 이런 이상기체를 사용하기 카르노 기관인데 그것도 아니죠. 자, 이 열기관을 동작하면 우주 안에 있는 전체 에너지는 증가한가요? 이건 아니죠. 열기관이 동작하면 고열원이 곧바로 다 이러니까 빠져나간 열이 없으니까 전체 에너지 이건 내용이 전혀 관계 없는 얘기죠. 창의 탐구 문제를 봅니다. 그림과 같이 불꽃 점화 기관의 순환 과정을 흡입, 압축, 폭발, 배기 4행정 기관이죠. 4단계에서 열기관 내부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쓰고 순환 과정 동안 열역학 1법칙이 성립하는지 설명하시오. 흡입을 합니다. 흡입을 해. 그러면 이게 가만히 안에 있던 공기를 빨아들여야 되죠. 빨아들이니까 요 안에 부피가 갑자기 팽창합니다. 그러면 요 안에는 부피가 팽창하니까 내부 에너지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요건 내부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압축되니까 단열 압축되니까 어떻게 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발합니다. 폭발하게 되면 온도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근데 불 붙였을 땐 증가하겠지만 그 다음에 일단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팽창되고 나면 지금 다시 또 이제 그럴 텐데 그건 나중에 하고 그러고요. 배기가 될 때는 요거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 요 안에 있는 게 부피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에너지 감소합니다. 순환 가동한 열역학 1법칙 성립되지 않니? 이건 에너지 보존 법칙이니까 계속 성립되겠죠. 그래서 성립됩니다. 바닷물을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새로운 발전기를 만들려고 한다. 따뜻한 바닷물을 끌어들여 열을 추출하여 발전기를 돌리고 차가워진 바닷물은 바다로 다시 방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발전은 가능한가? 봅시다. 따뜻한 바닷물을 열을 축출하여 발전기를 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따뜻한 물을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린다고 하면 발전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증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따뜻한 물이 발전기를 돌려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발전기라고 얘기하면 어떤 방식이냐면 화력발전기든 활전력발전기 기본적으로 물이 있으면 열을 가합니다. 그래서 물이 어떻게 돼? 증기가 되죠. 증기가 되면서 부피가 팽창합니다. 팽창해서 그것이 운동 에너지가 되면서 이게 터빈을 돌립니다.
그런데 따뜻한 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따뜻한 물의 열이 물을 증기로 바꿀 수는 없어. 다시 말하면 100도씨 이상이 돼야지 물이 증기로 바뀝니다. 그럼 따뜻한 물에서 이 열들을 모아서 100도씨의 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100도씨 물이 따뜻한 물은 아니죠. 따뜻한 물이라고 하면 한여름에 바닷가에 가서 뭐 한 20도씨, 25도씨 물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있던 열들을 모아서 100도씨 물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저온의 열이 고온의 열로 이게 자발적으로 모을 수 있겠니 없겠니? 못하죠. 그래서 이런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이때 연력학 2법칙이 성립하나요? 연력학 2법칙은 흔히 열의 법칙, 그리고 또 하나로 잠깐 설명했던 게 뭐냐면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엔트로피 법칙은 무질서도는 항상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은 하지만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성립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화석 에너지의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동차의 열효율을 극대화하는 창의적인 방안을 생각해보고 그 방안 장점과 단점 그리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보자. 요거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